자, 이번 시간 도시군관리계 입안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국민한테 이제 효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이제 만드는 걸 입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입안권자가 이제 입안하고 또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일반 국민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고시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지형 도면으로 이제 작성해서 따로 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계획 입안 관련해서 누가 이제 입안하느냐, 이 부분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관할구역이 이제 창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해서 시장 군수까지, 그래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강역시장하고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안을 할 때 특별시나 강역시와 관련해서 인접한 관할구역 전북도 일부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 이제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동으로 입안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입안할 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의에 의해서 입안이 되지 아니한 경우, 즉 입안할 자를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입안할 자를 따로 같은 관할 구역에 이제 2개 이상 시군일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개 이상 이제 시도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각각 지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지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안권자와 관련해서 일단 원칙적인 입안권자 이 부분 이제 봐주시고,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거하고, 그 다음 이제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고, 시험에서 이제 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것, 예외적인 사항이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이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국가계획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직접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거쳐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이런 거 이제 지정과 관련해서 입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계획이 기본계획 등에 이제 일치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서 조정할 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조정 요구에 대해서 입안과 관련해서 입안이 없다, 불응하고 있다. 그럼 이때는 자기가 직접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도지사가 이제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이제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과 관련해서 입안할 때, 이때도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가 있고, 도지사가 이제 자기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하고 관련이 된다.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안권자 일단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잘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관련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주민이나 또는 이해관계인이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 줄 걸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하고 좀 틀린 점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이 직접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입안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입안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니까 도로 설치 등과 관련해서 도로 설치나 정비나 개량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걸 이제 입안을 제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서 입안해 줄 걸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용도지구는 뭐 나중에 뒤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해서 지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네 번째가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폐지를 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대체 등과 관련해서 각각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이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주요 내용이니까 관련된 네 가지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이거 잘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이 이제 위반을 제한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위반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위반 제한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관련해서 기반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여기 세 가지와 관련해서는 위반 제한할 때는 이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의요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기반시설 설치는 어차피 도로 설치이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의요건이 5분의 4, 즉 80%로 해서 요건이 높고, 나머지 여기 지금 세 가지 관련해서는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동의요건 두 부분 좀 잘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반 제한 대상 중에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와 관련해서 지정이나 변경 등과 관련해서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해서 일단 위반 제한할 때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 중에서 첫 번째 면적 요건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때는 면적이 최소 1만 제곱 이상, 그리고 최대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 이 부분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3만 제곱 미만이면 3만 제곱미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시험에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유통개발진흥을 지정할 때는 대상 지역의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이 일단 차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의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 개의 용도 지역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각각 지정과 관련해서 위반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위반 제한 대상 중에서 일단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건 이제 시험에서 출제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주민이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을 하게 되면 위반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과 관련해서 반영 여부, 즉 제한된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자, 이거 이제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법에서 이제 기간이 1차적으로 원칙은 45일 이내 반영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서 통지해 주셔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간을 이걸 잘 조심하시고,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뭐 법정 단위면 15일, 그 다음에 30일, 60일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간이 뭐 30일이다, 60일이다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4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자가 좀 기한이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위반 제한에 대해서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 통보해 주는 것, 최대 며칠 이내에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출제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연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물는 거죠. 그래서 최대 신청한 날부터 75일 이내 각각 방영 여부에 대해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반 제한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반영하기로 제한했던 내용을 도시군관리 계획 내용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이때는 제안자가 제출한 설계 도서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군관리 계획 위반할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설계도서라든지 아니면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야 되니까 그 비용과 관련해서도 비용의 이제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해서 각각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시킬 수 있냐 여부 이거는 결론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위반권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위반과 관련해서는 위반 절차하고 결정 절차 두 가지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관리계획 이제 위반 절차와 관련해서는 관리계획도 기본 계획하고 마찬가지로 대상 수립되는 대상 지역 기초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기초조사 실시할 때는 제 취약성 분석이라든지 또는 토지 적성평가, 토지를 이제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환경성 검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역도시계획하고 기본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기초조사는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관리계획은 필요하면 제 취약성 분석이나 토지 적성평가나 환경성 검토 실시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면 생략 자체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따 이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 끝나면 위반된 내용 관련해서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의견은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계획하고 틀린 건 장기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 산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관련된 분야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공청회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듣는 절차 이걸 진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집행과 관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절차, 의견 듣는 절차가 공청회가 아니고 그냥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민 의견으로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보안사항이나 또는 국가비밀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는 것 자체 이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민 의견 듣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의견까지 듣는 절차가 끝나면 계획이 이제 위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위반이 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 관련해서 이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결정권자는 위반된 내용과 관련해서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 교육 분야나 환경 분야 이런 부분이면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따로 지형도면을 최종적인 이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해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절차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교재 보시면 위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기초조사. 기초조사하면 이제 면적이나 인구나 산업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시하는 게 기초조사고, 관리계획에는 여기 이제 기초조사 실시를 할 때 토지 적성평가 또는 제 취약성 분석 그리고 환경성 검토 여기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기초조사 실시 관련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절차를 적용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기초조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생략 자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략하는 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한 지역이 개발 등이 다 끝난 그와 같은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개발 등이 이제 끝난 사항일 때는
여기 나 있는 뭐 토지 적성 평가나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경우 뭐 개발 등이 이제 끝나서 나대지가 없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조사나 토지 적성 평가나 또는 환경성 검토 이걸 각각 다 제외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출제되면 여기 토지 적성 평가하고 GH 학습 문서, 환경성 검토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이렇게 해서 출제되면 다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시험 문제 지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기 대상을 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진행할 때 관련된 기초조사하고 토지 적성 평가 이런 게 다 실시가 됐습니다. 그와 같은 이제 실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군관리 계획을 입안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미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진행할 때 이걸 다 실시했기 때문에 다시 또 실시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첫 번째 칸에 나 있는 기초조사, 토지 적성 평가, GH학습 분석 전부 배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나 있는 항목 다 실시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공통조에 들어가는 게, 자, 이 부분이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나 있는 기초조사 실시와 관련해서는 각각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전부 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조사 이제 끝나면 그다음 이제 주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민 의견 듣는 건 관리계획 내용이 일반적으로 이제 효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듣는 게 의견을 들어야 되고 주민 의견 듣는 것도 법적으로 꼭 의무사항이 아니고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관리계획 내용이 국가기밀이나 뭐 보안하고 관련 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듣는 절차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민 의견 듣는 절차 끝나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을 이제 듣는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중에서 지구단위와 관련된 사항, 뭐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나 지구단위 계획 변경 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원래는 이제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다. 근데 여기 나 있는 지구단위 관련된 거하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련된 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듣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이나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설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나있는데 광역시설하고 기반시설 설치는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방의회 의견 듣는 대상에 도시군관리 결정하는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은 빠진다는 것,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듣는 것과 관련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하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시 입안이다 해서 나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동시 입안은 관리계획을 이제 수립할 때 도시군기본 계획하고 함께 동시에 이제 수립하는 게 가능하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게 맞춰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절차 원칙인데 조속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입안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기본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하고 함께 입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결론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정권자는 지금 이제 항목에 따라서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은
대도시장이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 시장군수가 이제 결정하는 건 자기가 이제 위반한 내용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직접 위반을 했다. 그러면 결정과 관련해서도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등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하는 건 시도의사한테 결정 시장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도지구 폐지에 따른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이와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서도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이제 직접 결정하는 것, 지구단위라는 표현 들어가는 건 시장군수가 자기가 직접 위반하는 건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 부분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자, 이건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중에서 법에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할 용도구역 중에서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지정하고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시가조정구역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용도구역인데 시가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이 국가계획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국가계획하고 이제 관련해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이나 변경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전제가 이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직접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결정하는 항목 3개입니다. 그 3개는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결정하는 건 용도구역 중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지정이나 이제 변경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정권자, 이게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항목에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결정 절차는 뭐 일단 일반적인 이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사항도 관계 행정기관하고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협의가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 이제 협의가 나 있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에 뭐 시도의사나 또는 대도시장이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협의사항 중에서 시도의사 등이 이제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시도의사나 시장군수가 다음 중요 사항과 관련해서 결정할 때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시도의사가 위반한 관리계획, 그리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했다가 해제되는 지역에 있어서 최초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최초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이 원래 국토교통장관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제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그 해제된 지역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서는 시도의사가 국토교통장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이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기대인데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는 협의 국토교통장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심의와 관련해서 나인데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심의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장관이 결정권자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 이제 시도의사나 대도시장이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각각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심의와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뿐만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공동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 이용뿐만 아니고 건축과 관련된 계획,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제한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수립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할 때는 이때는 이제 도시계획의 심의뿐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도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심의와 관련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결정할 때 이때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뿐만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 함께 공동심의를 한다는 것, 이 부분도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관계행정기관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이걸 생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생략도 주민 의견 듣는 절차 생략하는 사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결정사항이 국가기밀사항이나 국방상의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협의하고 심의 자체 각각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그 부분 이제 좀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와 같은 협의, 심의, 이와 같은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미한 사항의 이제 변경일 때는 이때는 협의하고 심의 절차 각각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경미한 사항과 관련해서 변경할 때 생략할 수 있다는 기대인데 그게 나의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일단 결정이 되면 심의까지 거치면 결정이 된 거고, 결정된 내용은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바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결정 고시된 내용과 관련해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형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형도면은 지적이 나타나는 도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적도가 있으면 해당되는 이제 지적도에다가 도시공간이 결정된 사항을 색깔로 해서 이제 나타내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색깔을 이제 부여해서 도시공간의 결정 내용을 나타내주면 이게 지형도면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지적도가 있으면 여기 이제 집은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자, 여기 원래 상업지역으로 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럼 이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해서 고시가 됐다는 내용을 색깔로,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만약 이제 집은 4번부터 집은 6번까지. 자, 여기 블록은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지역은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이제
결정됐다. 이걸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관리계로 결정된 상황을 이와 같이 이제 지적이 나타나는 도면에 도시군관리 결정된 사항을 나타내 줘야 되고, 이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나타낸 도면을 법에서는 지형 도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지형 도면을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된 이후 일반적으로 2년 이내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해야 되고, 지형 도면이 작성돼서 고시가 돼야 도시군관리계 결정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결정과 관련해서 효력 발생, 결정 고시가 됐다고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형 도면이 작성돼서 고시가 될 때, 이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 도면과 관련해서 작성해서 고시한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거하고 좀 특이합니다. 다른 거는 대부분 고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을 기준해서 효력 발생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상의 이제 기준인데, 여기 이제 특이하게 고시된 다음 날이 아니고 고시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잘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지형 도면과 관련해서는 작성은 도시군관리계 입안했던 사람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입안권자인 특별시장, 강의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이제 지형도면 작성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또 입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했으면 지형도면도 작성을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도지사가 입안했으면 도지사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은 도시군관리계 입안권자 원칙적으로 작성한다.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시장군수가 지형도면 이제 작성하면 작성된 지형도면은 도지사의 이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장군수가 자기가 직접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지형도면 작성하게 되면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자기가 직접 입안하는 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도지사의 지형도면 작성하게 되면 도지사 승인 받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군수는 지형도면 작성하면 해당된 지형도면 원래 이제 도지사 승인 받는 게 원칙이고, 여기 이제 예외가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군관리 계획과 관련해서도 일단 결정이 되면 효력 발생하는 거고, 도시군관리 계획도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마찬가지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간 5년을 좀 유념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중에서 도시공개시설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개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 사업이 실시가 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이제 도시공개시설은 사업의 전부나 일부와 관련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각각 검토를 하고 각각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재검토 주기 5년마다 이 부분을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